오늘은 인수분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라는 것이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미 배웠겠지만 인수분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했었냐면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낸 것이 인수분해였습니다.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이게 인수분해였었죠. 근데 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까요? 인수분해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00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100의 제곱 곱하기 1, 그 다음 플러스 3 곱하기 100 곱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을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항이 4개밖에 없지만 이게 차수가 100단위까지 가게 된다면 엄청나게 큰 수를 계산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뭘 한다, 이걸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면 이건 100-1의 지금 세제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다면 쉽게 계산식을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것, 장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서 인수분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수분해는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이런 방법이 있었죠. 자, 첫 번째 중학교 때 처음에 뭘 인수분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통인수로 묶어내라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 공통인수로 묶기. 자, 식을 찾아가지고 공통인식들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곱셈공식. 곱셈공식이 여기 바로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이 곱셈공식에서 배웠던 그 공식들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첫 번째 a의 3승 플러스 3a제곱 p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3승. 이것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됐었죠. 반대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놈도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었었죠. 이것 한꺼번에 쓰겠습니다. 두 번째 a의 3승 플러스 b의 3승도 있었습니다. 이거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원래 이제 곱셈공식에는 이 곱이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양쪽으로 a 3승 플러스 b 3승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를 하면 a 3승 플러스 b 3승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 다음 네 번째 이런 것도 배운 것 같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어디서 많이 본 거죠. 2bc 플러스 2ca. 이것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전개한 거죠. 그래서 이것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두 개의 항은 곱으로 나타나 있었죠.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것도 있네요. a의 3승 플러스 b의 3승 플러스 c의 3승 마이너스 3 a, b, c. 이 값은 아마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 이거 곱셈공식에서 이것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이 값은 또 어떻게 변형이 됐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변형된 그 결과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중에 수투라는 과목에서 집합 쪽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자주 사용되는 겁니다. 2분의 1 곱하기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 아마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놔야 될 인수분해 공식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입니다.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복잡한 식들은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치환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치환하는 경우.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을 한번 해봐라. 아마 교과서 42페이지 예제 3번을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b 마이너스 3. 죄송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이거 인수분해 하는 거 나와 있죠. 이것은 이제 치환을 안 해도 되긴 되는데 a 플러스 b라는 값을 t로 치환을 한다면 주어진 식은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돼가지고 이거 t 마이너스 3 곱하기 t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t라는 값이 지금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3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죠. 복이차식이 있습니다. 복이차식. 복이차식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차수가 짝수인 항만 있는 식을 복이차식이라 하는데, 예, 보통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4차식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ax의 4승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꼴. 이런 식을 복이차식이라 하는데, 이 복이차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x의 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t에 관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그랬을 때는 치환을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x의 제곱을 t로 치환을 했는데도 t에 관해서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면 이랬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꼴로 고쳐줘야 됩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꼴로 변형을 시켜야 된다. 2011년인가 몇 년도에 한번 수능에서 이런 인수를 찾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 있었냐면, 자, x의 4승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 이 식을 인수분해하라고는 인수를 찾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복이차식이죠. 근데 이걸 만약에 x의 제곱을 t로 치환한다면 이 식은 이렇게 됩니다.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 되는데 이 식이 t에 관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죠. 계수가 유리수인식으로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요걸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꼴로 변형을 시켜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꼴로 변형을 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x의 4승은 x의 제곱의 제곱이고요. 1은 1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 식은 2차항의 개수가 하나만 더 있다면 완전 제곱이 될 것 같아요. x의 4승 그래서 더해주려 합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러면 위 식이랑 하는 식은 같아지겠죠. 근데 요 식이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합차 공식 많이 배웠죠, 중학교 때.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러 개의 문자로 된 식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문자로 된 식을 인수분해를 할 때는 문자가 많아요. 이랬을 때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를 시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x의 4승 마이너스 플러스 x의 제곱 y제곱 z제곱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4y제곱 z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y의 4승. 이거 인수분해라. 문자가 3개나 되죠? 근데 얼른 봤더니 x는 4차식, y도 4차식인데 z가 2차식이네요. 그래서 이 식은 z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y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x의 4승 마이너스 16y의 4승. 이대로 놔뒀을 때는 처음 식같이 그대로 놔뒀을 때는 어떻게 인수분해해야 될지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z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딱 해줬더니 눈에 보이죠? x의 4승 마이너스 16y의 4승이 또 인수분해가 되어버리네요. z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4y의 제곱. 이건 x의 제곱의 제곱. 이것은 4y의 제곱이죠.
y의 제곱의 제곱이죠. 그래서 아마 x의 제곱 마이너스 4y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4y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네요.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y 제곱으로 묶어주고요. z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4y의 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수정리를 이용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수정리라는 것은 뭘 인수정리라고 했었냐면 이걸 인수정리라고 했었어요. 함수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면 f알파가 얼마가 되더라? 0이 되더라. 이야기. 반대로 f알파가 0이 되면 fx는 x-알파로 나눠 떨어진다는 이야기. 나누어 떨어진다는 이야기 자체가 뭘 이야기를 했었냐면 fx가 x-알파 곱하기 qx꼴로 나타낼 수 있구나. 나머지가 0이구나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x-알파라는 인수를 갖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뭘 이용을 해야겠죠? 인수정리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알파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 알파 값은 어떻게 찾아주면 되냐면 이런 방법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다항식을 할게요. 자, x의 4승 3승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가 예를 들어서 x-알파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되겠죠. x의 제곱 뒤에는 모르겠습니다. ax 플러스 b꼴이 되죠. 이걸 전개를 시켜주면 x의 3승 플러스 띠리릭 해가지고 마지막 알파 곱하기 b가 됩니다. 근데 이 식과 이 식은 x에 관한 항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계수 비교를 해봐야겠죠. 계수 비교를 해주면 보면 2랑 알파 곱하기 b라는 값이랑 2라는 값이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알파는 2의 약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F알파를 0으로 되는 걸 찾는 때는 어떻게 찾아주면 된다? 항상 상수항의 약수 중에 하나를 찾아줘라. 이 식에서도 얼른 보니까 이 계수랑 이 계수를 더해주니까 6 나오죠? 이건 마이너스 6입니다. x에다 1 대입하면 0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x-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곱했더니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도 되지만 저는 조립제법보다는 이 방법을 더 선호를 합니다. 곱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4x의 제곱입니다. 얼마가 필요하죠?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더 필요하겠죠. 근데 앞에가 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x만 곱해주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다 뭘 곱해야지 마이너스 2가 될까요? 그렇죠. 2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식은 x-1 곱하기 다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겠죠? x-1 곱하기 x-2로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꼭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